저희 아이 꿈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일수록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받고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신만의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어필을 해가지고 나는 몸이 불편하지만 이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도전 자체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개척자로서의 도전이라면 우리는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장애인 승마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딛고 제1호 선수로서 이제 큰 도전에 나설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선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 선수 허준호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인터뷰 전에 허준호 선수를 잘 알 수 있는 내가 쓰는 프로필 한번 받아봤고 이걸 또 바탕으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3년생이고 지난해 고3이었고 이제 올해 20살이 되었어요. 와, 축하드려요. 어떤가요? 앞자가 바뀌었어요. 앞자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자유로워지진 않겠지만 자유로워졌다는 마음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이게 성인으로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따라야 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와 책임감. 자기가 선택한 것일수록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받고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을 가지면서 누리는 그 자유가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고3을 지나고 나서 20살이 된 선수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이 국내에서는 1호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란 말이죠. 지난해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는데 처음에 달았을 때가 언제였죠? 처음에 달았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달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계속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데 느낌이 좀 어때요? 뭔가 훈련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좀 그래 나 국가대표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나 책임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더욱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랑 부담감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국가대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훈련도 따로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때요? 8일부터 22일까지 갔다 온 그 합숙을 통해서 감독님이 그 봐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훈련을 함으로써 훈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비 지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호흡을 맞추는 코치님 말고도 이제 그 국가대표 내에서 이제 지도자를 역량을 갖추신 분께 또 여러 가지 코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요런 두 가지가 가장 큰 좀 장점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았다는 건 물론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애인 승마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가 아직은 잘 되어 있지 않고 선수 뎁스도 상당히 얇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 승마를? 저는 현재 지금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허리 측만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리 측만증을 완화시키고자 그 재활을 위해 지금 승마를 시작을 했는데 그 승마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국가대표가 아직 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정도 타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신체적인 것 때문에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사실 시작을 했던 승마가 본인의 어떤 인생의 하나의 길이 전환점이 되면서 하나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승마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를 증명시켜주는 것이라고 써줬거든요. 본인은 뭘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나? 이 증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궁금한데요. 약간 허준호라고 그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자랑스럽게 승마 국가대표다라는 이름이 이런 그런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약간 그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몸이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게 승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살면서 되게 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일단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학교 생활도 편하지 않았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승마를 탈 때만큼은 모든 그 슬픈 일들을 다 잊고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승마가 저한테는 뜻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다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이 느꼈을 때 한계에 부딪혔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승마를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좀 한계점에 본인이 다다랐던 그런 기억들이나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승마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스나 동작 같은 거를 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오른쪽 팔다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하는 그 코스나 동작 같은 거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동작이나 그 코스를 할 때 조금 힘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사이에서 섞이는 게 뭔가 다름을 배척하는 어떤 또는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좀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땠나요? 그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장애라는 그 이유로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어릴 때니까 잘 알지 못했던 그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기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냥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마를 하면서 본인의 인생에 겪었던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일단은 끈기가 원래 더 있었지만 그 승마를 하다 보니 더 크게 발전이 되었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머리 회선 속도도 빨라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말의 이름이 뭔가요? 지금 제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말의 이름은 웨스턴 하겐이라는 말인데 독일 말인데 진짜 크고 진짜 실력이 좋은 말입니다. 그 아이랑은 지금 몇 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웨스턴 하겐이랑 지금 2년 정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더 이제 그 말이 저에 대해 이해도 많이 했고 제 신체적 그 불편함을 알고 이제 서로 보좌해주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코치님의 승마 실력을 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치님 성함이 장승환 코치님이라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췄던 거예요? 지금 이 승마장에 한 1년 정도 같이 하셨는데 일단 확연하게 저보다 더 제 말이지만 확연하게 더 제 말과 호흡이 잘 맞으시고 닮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승마라는 분야 자체에 워낙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뎁스가 적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로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떤 인지를 하고 하는 이제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도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분들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일반인 코치님들이나 이런 감독님들이 저를 봐주실 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대한 장애인 승마 대회에서 성인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가 원래 조금 운동신경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제가 팔이랑 다리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뛰거나 축구 이런 걸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승마도 그 운동신경을 통해서 잘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마 말 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어때요? 약간 조금 많은 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아까 극복하기는 했지만 신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계속 안 되니까 약간 조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뭔가 부딪혔을 때 신체적 한계는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한 줄이 롤러코스터인 이유가 뭐예요? 롤러코스터가 그 일직선도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인생이랑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 이 순간 허준호 선수에게는 롤러코스터 어느 구간인가요? 지금 오르는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아야겠네. 거기서 멈춰야겠네요. 그렇죠? 중립 박아야겠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끝없는 오름만 있는 구간인 걸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뭔가 되게 그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섞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허준호 선수가 좀 힘을 주는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랑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 조금 괴롭히거나 약간 조금 무시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슬프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이해를 나는 먼저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어필을 해가지고 나는 몸이 불편하지만 이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준호 선수가 승마로 인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저 예전에 경기를 보다가 패럴림픽 경기를 보다가 베이컨가 여자 선수 중에 하반신이 마비인데 그걸 타고 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불편한 건 맞지만 진짜 승마 타는 선수들 보면 진짜 더 신체적 더한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름 힘도 얻고 좀 자신감도 얻고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나타샤 베이커 분이 저랑은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일반 선수들도 그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지만 이 패럴림픽은 그 종목 내에서 노력을 이전에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까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못 받는 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단 말이죠.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앞으로 이제 승마로 국제대회도 나가고 메달도 좀 따면 좋고 그렇죠. 이왕이면 따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선수로서의 어떤 각오나 뭐 이런 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로서 앞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대회도 많이 할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는 건 당장은 무리겠지만 메달을 목표로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장애인 승마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곧 있으면 나가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국가대표로서 이제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10명이 나간다고 하면 일단 1명 정도는 제쳐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의 더라이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허준호 화이팅!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좀 더 앞으로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랑 함께 노력을 좀 더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